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20살 가까이 어린 그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가슴이 뛴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내 비웃었지만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남들 눈치만 봤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63세라는 제 나이가, 그리고 18살이나 차이. 나는 그 남자에게 품게 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혜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이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동안은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애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괜찮다고 잘라 말했죠. 익숙한 동네에서 익숙한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일부로 동네 상가 한 귀퉁이에 자그마한 공간을 얻어서 말이에요. 혜정이네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커피 맛도 그저 그랬고 인테리어도 어설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로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지만 가끔 젊은 분들도 오셨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45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어김없이 오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2시간씩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인사도 간단히 하시고 주문도 늘 같았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죠. 목소리는 차분했고 생김새도 단정했어요. 회사원인지 자영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깔끔한 차림으로 오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분 성함이 도윤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건축 설계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카페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몇 번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기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 벽면에 그림 하나 걸어두시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제법 차이가 나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랐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카페를 닫았을 때도 다시 열자마자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무거운 원두포대를 옮기고 있으면 언제나 다가와서 도와주셨고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컵을 깨뜨려서 손을 다쳤는데 그때 도윤 씨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약국에서 밴드까지 사다 주시면서 다음엔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즈음부터였을까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거울을 보게 되고 옷매무새를 다듬게 되고 63세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도윤 씨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30분, 일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왔거든요. 결혼 전에 연애다운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63세에 그것도 18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늘어진 몸매가 눈에 들어왔죠.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책했어요. 도윤 씨는 그냥 친절한 손님일 뿐이고 나이든 카페 사장을 배려해주는 것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도윤 씨가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와서 정리정돈을 했어요. 커피도 더 정성스럽게 내렸고요.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음악도 틀어놓았어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혜정 씨, 혹시 카페 리모델링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리모델링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아니요, 왜요? 뭔가 불편한 점이 있나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조금만 손보면 훨씬 더 예쁜 공간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설계 일을 하잖아요. 혜정 씨만 괜찮으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도윤 씨 표정이 어색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걸 억지로 꺼내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사실 카페가 조금 낡긴 했어요. 2년 전에 급하게 차린 거라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았죠. 하지만 돈도 돈이고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어요. 며칠 뒤 도윤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리모델링 이야기 말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 그거요? 큰 공사는 아니고요. 조명 교체, 벽면 페인팅, 가구 배치 정도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아는 업체들이 있어서 재료비 정도만 드실 거예요. 그럼 인건비는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때 도윤 씨가 살짝 얼굴을 붉히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할까? 정말 궁금했어요. 결국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카페를 일주일 정도 쉬고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도윤 씨는 휴가를 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첫날 도윤 씨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평소의 깔끔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혜정 씨는 그냥 지켜만 보세요. 먼지 많이 날 테니까 마스크 쓰시고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도구 건네주고 물 가져다 드리고 점심 해드리고.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이틀째 되던 날 도윤 씨가 벽을 칠하고 계셨는데 제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페인트가 제 옷에 튀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도윤 씨가 황급히 티슈를 가져와서 제 옷을 닦아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졌어요. 도윤 씨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옷이야 빨면 되는 거고. 제가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도윤 씨도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도윤 씨가 가신 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온 공간이 도윤 씨 냄새로 가득했어요.
페인트 냄새와 함께 은은한 남성의 향기가 났죠.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셋째 날부터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작업 중간중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취미에 대한 이야기들. 저도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카페를 열게 된 이유 등을 털어놓았어요. 혜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분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이 모든 걸 꾸려나가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혼자 살면서도 가끔 외롭거든요. 그때 도윤 씨가 살짝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도 혼자 사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작업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도윤 씨가 우산도 없이 오셨거든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감기 걸려요. 괜찮습니다.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완성된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새로운 조명 아래에서 마시는 커피는 정말 달랐어요. 분위기도 훨씬 따뜻하고 아늑했고요. 정말 예뻐졌네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평생 이렇게 못 바꿨을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때 도윤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아니, 제가 착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드디어 리모델링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화요일, 목요일에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도윤 씨가 도구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새로 바뀐 카페를 둘러보고 있었고요. 정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세련되고 따뜻한 느낌이 났죠. 혜정 씨. 뒤에서 도윤 씨가 부르시더라고요. 돌아보니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네?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리모델링을 제안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요? 혜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죠. 도윤 씨.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저는 혜정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세상에. 정말 고백을 받는 건가요? 63세에? 하지만 도윤 씨, 우리 나이 차이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혜정 씨는 어떠세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제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혜정 씨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 씨가 가신 후에 혼자 새로워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맞나 싶었어요. 카페를 다시 연 다음 주부터 도윤 씨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죠.
도윤 씨는 여전히 화요일, 목요일에 오셨지만 이제는 카페 문을 닫은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하지만 도윤 씨는 전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혜정 씨,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서로 좋아하는데 숨어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처음 문제가 된 건 제 큰딸이었어요. 주말에 카페에 들렀다가 도윤 씨와 함께 있는 저를 봤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아까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그냥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치고는 너무 친해 보이던데요. 엄마 표정도 이상했고 그때 큰딸 민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얼버무렸지만 아이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지가 동생 민호와 함께 카페로 찾아왔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엄마, 얘기 좀 해요. 카페 문을 닫고 뒤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이들 표정을 보니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엄마, 설마 그 남자분과 무슨 사이 아니죠? 민지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을 못했어요. 엄마? 그게 사실은 정말요? 엄마가 지금 연애를 하신다고요?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살기 외로워서.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그 남자 엄마보다 한참 어리지 않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그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었죠. 그 남자가 엄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남자들 그런 거 많다던데. 민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도윤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다니. 너희들이 도윤 씨를 모르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또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18살인데 진짜 사랑일 리가 있어요. 결국 그날은 큰 다툼 끝에 아이들이 가버렸어요. 마지막에 민지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늦기 전에. 아이들과 다툰 후로 마음이 정말 무겁했어요. 하지만 도윤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분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가 자주 오는 걸 보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아는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혜정 씨, 요즘 카페에 젊은 남자가 자주 온다면서. 네,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치고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둘이 너무 친해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때 그 아줌마 표정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손님일 뿐이에요. 혜정 씨, 조심해야 해. 요즘 젊은 남자들, 특히 나이 든 여자들 노리는 경우가 많다니까. 돈 때문에 말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 날 카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정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요? 그 젊은 남자와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니냐고도 하고. 그 할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듣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도윤 씨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그냥 친한 손님이에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도윤 씨한테도 피해가 갈 텐데 싶어서요. 그 주 목요일 도윤 씨가 평소처럼 오셨는데 제가 너무 어색하게 굴었나 봐요. 혜정 씨, 오늘 왜 그러세요?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도윤 씨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 씨,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요?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묻고 도윤 씨가 제 돈을 노리는 거 아니냐고도 하고. 그 말을 들은 도윤 씨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혜정 씨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날 이후로 도윤 씨도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죠. 설상가상으로 도윤 씨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도윤 씨 어머니가 저희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도윤 씨가 카페에 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알았어요. 우리 일을.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부터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두려웠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뭘 생각하고 있냐고. 혜정 씨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이해해달라고. 며칠 후 도윤 씨가 더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아버지까지 나서셨어요. 집안 망신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 씨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도윤 씨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무도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도윤 씨 부모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카페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남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정 씨죠? 저희는 도윤이 부모입니다.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설마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해서 뒤쪽 조용한 테이블로 모셨어요. 도윤 씨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표정이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어머님, 아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혜정 씨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 안다고 생각해요. 나이 차이가 18살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도윤 씨 아버지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도윤이가 결혼도 안 하고 이 나이까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아들이 혜정 씨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혜정 씨가 피해만 보실 거예요. 그때 도윤 씨 어머니가 한 말이 정말 가슴에 박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혜정 씨도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왜 어린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윤 씨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결국 그분들이 가신 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도윤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윤 씨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말렸는데. 도윤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전화 너머로 도윤 씨가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도윤 씨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혜정 씨. 도윤 씨는 아직 젊잖아요.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저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혜정 씨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날 정말 힘들게 전화를 끊었어요. 도윤 씨가 계속 붙잡으려고 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다음 화요일 도윤 씨가 평소처럼 카페에 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완전히 손님 대하듯이 말했죠. 도윤 씨가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혜정 씨, 저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화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요.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관계였어요. 그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애써 차가운 척 했어요. 도윤 씨가 정말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혜정 씨 진심이에요. 네. 앞으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냥 손님과 사장 관계로 지내요. 그날 도윤 씨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윤 씨가 오지 않으셨어요. 화요일도 목요일도 빈 창가 테이블만 남아 있었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한 거야. 도윤 씨를 위해서.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도윤 씨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정말 공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카페 청소를 하다가 창가 테이블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도윤 씨 글씨였어요. 언제 넣어두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펼쳐봤어요. 혜정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 저희가 헤어진 후일 거예요. 혜정 씨가 저와 헤어지려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가족들의 반대. 모든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혜정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도 아니에요. 혜정 씨의 따뜻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함, 그리고 누구보다 진실한 모습 때문이에요. 혜정 씨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런 혜정 씨를 놓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혜정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만 혜정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였을 때처럼 웃으며 지내셨으면 해요.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웃음이 제 세상을 밝힙니다. 도윤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글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도윤 씨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섰는데 이 편지를 보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요. 정말 제가 잘한 일인가 싶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하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다음 날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도윤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카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혜정아, 요즘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니?
예전에 그 젊은 남자분 올 때는 그렇게 밝더니만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에이 나봐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 남자분이 안 온 지 벌써 2주나 됐잖니. 그 할머니가 제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긴 뭘. 나는 보기 좋더라. 서로 아껴주는 게 눈에 보이던데. 하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 친구 중에 남편보다 10살 많은 사람도 있어. 그 부부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10살과 18살은 다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남자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봤어. 진짜 아끼는 게 보였다고. 정말요? 그럼 너도 그 남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 있을 때는 꽃처럼 피어났다가 없으니까 시들시들하고.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남들 눈치만 본 건 아닌가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딸 민지가 카페로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화내고 간 후로 처음이었죠. 엄마, 왜? 또 뭐라고 하려고? 저도 지난번 일 때문에 좀 토라져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리둥절했어요. 민지야. 엄마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그 관계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7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는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정말? 네. 그래도 우리 엄마를 좋아하신다는 분이니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에요. 민지와의 대화 후에 용기가 생겼어요. 도윤 씨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민하던 중에 도윤 씨가 먼저 카페에 나타나셨어요. 3주 만이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여유신 것 같았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조심스럽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계속 도윤 씨를 힐끔힐끔 봤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도윤 씨는 평소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는 척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거의 책장을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카페에 저희 둘만 남았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도윤 씨. 네? 편지. 읽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책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혜정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후회했어요. 도윤 씨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고 도윤 씨 표정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 딸이 도윤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반대하지 않으셨던 분이요? 아직 완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해요. 그날 오랜만에 도윤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혜정 씨, 저는 아직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숨지 말아요. 당당하게 우리 관계를 보여줘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후 드디어 민지와 도윤 씨가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떨렸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저녁 시간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꽤 긴장해 보였어요. 괜찮아? 네. 근데 엄마 정말 괜찮은 분이죠? 당연하지. 엄마가 아무나 좋아하겠니? 그때 도윤 씨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죠? 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말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어요. 도윤 씨가 정말 진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화하시더라고요. 민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머님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셨는데 요즘엔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게 다 도윤 씨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민지가 저를 그렇게 세심하게 봐주고 있었다니. 혹시 결혼 생각도 하세요? 갑자기 민지가 직접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요? 도윤 씨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저는 혜정 씨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도윤 씨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민지도 그 진심을 느꼈나 봐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말요? 네. 하지만 민호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라서 그런지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날 정말 큰 진전이 있었어요. 적어도 아이들 중 한 명은 이해해준다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도윤 씨 부모님과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도윤 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만남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도윤 씨 부모님은 지난번처럼 차가운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는 혼자 와서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지난번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도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도윤 씨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 관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도윤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도윤 씨도 저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때 도윤 씨가 제 말에 거들어 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혜정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아들아, 넌 아직 젊어.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에게는 혜정 씨가 전부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도윤 씨 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도윤아, 너는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1년 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도윤 씨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지금 감정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저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세요. 도윤 씨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뭔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혜정 씨가 정말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날은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하셨죠. 카페로 돌아온 후부터는 정말 당당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거죠. 도윤 씨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카페에 오셨고 저희는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어요. 처음엔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기해 하셨어요. 혜정아, 너 요즘 정말 밝아졌구나. 그 남자친구 때문이지? 어느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연인 사이예요. 어머, 정말?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아? 18살 차이 나요. 세상에. 그래도 보기 좋다. 서로 아껴주는 게 눈에 보여. 생각보다 단골 어르신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엔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내 친구 중에도 부인이 10살 위인 사람이 있어. 지금도 금실 좋게 잘 살고 있다고. 나이보다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한 거야.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요즘 시대의 연상연하 연애가 뭐가 이상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런 응원의 말씀들을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났어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카페에 왔는데 저희를 보더니 속삭속삭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죠. 그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그 커플한테 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남의 연애에 왜 관심이 그렇게 많아? 부럽지? 그 커플이 당황해서 나갔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혜정아, 신경 쓰지 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너희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얼마나 되겠어.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말이에요. 도윤 씨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또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요. 어느 토요일 저녁 도윤 씨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도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친구분들이 어색해 하실 텐데. 괜찮아요. 다들 궁금해해요. 어떤 분인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처음엔 놀라긴 했지만 제가 정말 행복해 한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어요. 만날 곳은 조용한 와인바였는데 도윤 씨 대학 동기 3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다행히 친구분들이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누나, 도윤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그냥 무덤덤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정말 밝아졌어요. 맞아요. 이제 만날 때마다 누나 얘기만 해요. 정말 사랑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이런 일이 제게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랑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죠.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그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윤 씨 친구들이 진짜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친구들이 괜찮죠?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셔서 다행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저 편이에요. 제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적어도 도윤 씨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응원해 준다는 거니까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연애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카페를 좀 더 크게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서 자리가 부족해졌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사였어요. 옆 상가까지 합쳐서 공간을 넓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새로 했어요. 도윤 씨가 설계를 해주시고 저는 운영 쪽을 담당했죠. 공사 기간 동안 카페를 1달 정도 쉬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도윤 씨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자재를 고르러 가기도 하고 가구를 선택하기도 하고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혜정 씨, 이렇게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마치 우리 집을 꾸미는 기분이에요. 나중에 정말 우리 집도 함께 꾸며봐요. 그때 도윤 씨가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카페 재오픈 날이 되었어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2배 넓어졌고 분위기도 훨씬 세련되어졌죠. 오픈 전날 밤 저희는 새로워진 카페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어요. 정말 예뻐졌네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이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저도 혜정 씨 덕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혜정 씨, 도윤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서 반지 상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윤 씨, 1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확신했어요. 혜정 씨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부모님들이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일단 우리 마음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그렇게 카페에서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63세의 말이에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재오픈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 자식들과 도윤 씨 부모님이 모두 나타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엄마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민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누가 얘기했나 보다 싶었어요. 민지야,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도윤 씨 어머니도 끼어드셨어요. 혜정 씨,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나이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민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정말 체면도 없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면초가 상황이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도윤 씨가 나타나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윤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도윤 씨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지 씨, 민호 씨, 저는 혜정 씨와 결혼할 거예요. 누가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아, 어머님, 저는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혜정 씨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도윤 씨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였거든요. 세상이 웃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도윤 씨의 당당한 선언을 듣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바로 저희 카페 단골 할머니들이었어요. 제 오픈을 축하하러 오셨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여보세요, 젊은 사람들. 남의 사랑을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김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저의 가족 일이니까.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가족 일이면 더더욱 축복해줘야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때 다른 할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나는 1년 넘게 저 두 사람 지켜봤어요. 정말 아껴주는 게 눈에 보여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맞아요. 요즘 시대의 연상연하가 뭐가 이상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저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때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저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대신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해요. 민지의 말에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민호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괜찮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야. 그때 도윤 씨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어머님,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시간을 주세요. 도윤 씨가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정 씨가 정말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도윤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날 모든 가족들이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셨어요. 완전히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카페 재오픈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단골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도윤 씨 친구들, 동네 상인들까지. 혜정 씨 축하해요. 정말 예쁘게 단장했네요. 고마워요. 도윤 씨가 다 해준 거예요. 도윤 씨도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카페 만드셨네요. 그날 정말 바빴어요. 손님들이 계속 오셨거든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도윤 씨와 함께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조금 한산해졌어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혜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즐거웠어요. 이제 정말 우리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 창 밖을 보니까 노을이 정말 예뻤어요.
주황빛 하늘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도윤 씨 언제 결혼식 올릴까요? 언제든 혜정 씨가 원하실 때요. 그럼 봄에 해요. 꽃이 필 때. 좋은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었어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죠.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도윤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생활 습관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도윤 씨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를 함께 봐주시고 저는 도윤 씨가 좋아하는 최신 영화를 함께 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도윤 씨 어머니는 이제 저를 진짜 며느리처럼 챙겨주세요. 혜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나이가 있는데 몸 조심해야지. 어머님 괜찮아요. 아직 건강해요. 그래도 도윤이가 집안일 좀 도와드려야 해. 어디 부인한테만 맡겨도. 이제는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어요.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지는 이제 도윤 씨를 진짜 아빠처럼 따라요. 도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지야, 아빠라고 부르기 어색하면 오빠라고 해도 돼. 아니에요. 이제 진짜 아빠니까 아빠라고 할래요. 민호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도윤 씨와 축구도 같이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해요. 지금 저는 65세, 도윤 씨는 47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18살 차이지만 이제는 그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나이 차이 극복한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로 소문이 나서 구경 오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사례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커플이 찾아왔어요.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었는데 주변 반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커플에게 제가 해준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건강 문제라든지 체력 차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것들도 서로 배려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도윤 씨는 제가 피곤해하면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저는 도윤 씨가 스트레스 받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은 결혼을?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실하게 답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말 그래요. 63세에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요즘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렇게 남들 눈치를 봤나 싶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체력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도윤 씨는 저를 나이 든 여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주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예요.
제 경우를 보면 정말 그래요. 도윤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60대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한 사람의 여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저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니까 하나둘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깨달은 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걱정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 자식들도 도윤 씨 부모님도 모두 저희가 불행해질까 봐 걱정하신 거였어요. 그런 걱정을 풀어드리는 건 시간뿐이에요.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게 돼요. 지금은 양쪽 가족들이 모두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실 정도예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나이는 좀 있지만 도윤이를 정말 잘 챙겨줘. 우리 사위 정말 든든해. 엄마를 진짜 아끼는 게 보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요즘 저희 카페에 비슷한 상황의 커플들이 자주 와요. 연상연하 커플들 말이에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반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본인들이 확신을 가지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정말 그래요. 제가 처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을 갖고 당당해지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급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이것도 중요해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시간으로 증명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반대, 주변 시선, 현실적 어려움들. 하지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겼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 체력 차이, 취향 차이 등등. 이런 것들을 문제로 보지 말고 서로의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도윤 씨는 저보다 체력이 좋으니까 무거운 일은 도윤 씨가 하고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생활 지혜 같은 걸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준한 소통이에요. 특히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을 그때그때 풀어야 해요. 쌓아두면 나중에 큰 갈등이 되거든요. 도윤 씨,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이런 뜻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다르게 이해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특히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도윤 씨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지만 제가 먼저 관리를 해야죠.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영양 관리도 하고 건강해야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각자의 공간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힘들거든요. 특히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필요한 시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일찍 자는 편이고 도윤 씨는 늦게 자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 편한 시간에 잠들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워뒀어요. 우선 카페를 더 키워보고 싶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커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상담도 해드리고 경험도 나눠드리고 싶고요. 여행도 많이 다닐 계획이에요. 아직 제가 건강할 때 도윤 씨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보고 싶어요. 도윤 씨도 저와 함께 여행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작년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이곳저곳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이 차이 때문인지 도윤 씨는 운전을 하시고 저는 길 안내를 했는데 정말 잘 맞더라고요. 다음에는 유럽 여행도 해볼까? 좋아요. 도윤 씨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가보고 싶어요. 와인도 맛보고 예쁜 마을도 구경하고. 멋진 계획이에요. 준비해봐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함께 지내고 싶어요. 물론 제가 도윤 씨보다 먼저 갈 확률이 높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는 것.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물론 쉽지 않아요. 주변에 시선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만큼 소중한 사랑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도윤 씨한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놓쳤을 테니까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상연하 연애나 결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를 보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희 같은 커플들이 당당하게 살아갈수록 사회의 인식도 점점 바뀔 거라고 믿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용기를 냈어요.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외모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반대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18세든 80세든 마음이 뛰는 건 똑같거든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라면 나이가 든 후의 사랑은 더 차분하고 깊이 있어요. 서로의 상처도 어루만져주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정말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를 만나고 나서는 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도윤 씨가 있고 카페에서 일할 때도 함께하고 저녁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끔 도윤 씨가 그런 말을 해요. 혜정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혜정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도윤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벌써 100분이나 지났네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윤 씨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가족들, 친구들, 카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도윤 씨와 함께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